김 선생님, 당신이 없었다면 이 회사는 무너졌을 겁니다. 그날 저는 그저 쓰레기통을 비우러 갔을 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 저는 이미 회사 건물 1층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20년째 이 일을 하고 있지만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죠. 청소부 김철수, 그게 저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8층부터 천천히 내려오며 복도를 닦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조용하고 편안했으니까요. 이게 내 인생이니까. 회사 로비 벽면에 액자 하나가 걸렸습니다. 정직은 가장 오래가는 전략이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청소부 김철수 선생님께 명예감사위원, 회사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가던 신입사원이 그 액자를 보고 묻습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선배 직원이 말합니다. 우리 회사의 진짜 영웅이지. 저는 그 옆을 지나며 미소 짓습니다. 영웅이라. 과한 말이죠.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새벽 5시의 정막 속에서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20년을 한결같이, 그게 제 방식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오늘도 8층부터 시작해볼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텅 빈 복도, 꺼지지 않은 비상등 하나. 걸레를 적시고 천천히 바닥을 닦기 시작합니다. 물기가 남긴 자국이 복도를 따라 반짝입니다. 마치 제가 걸어온 길처럼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렇게 오늘도 해가 뜹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휴게실 문을 열었는데 쓰레기통 옆에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주워서 버렸을 텐데 그날따라 제 눈에 그 종이 위에 숫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자금 이체 내역서, 이거 본격 이야기 들어갑니다.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게 뭐지? 20년 전 저는 이 회사의 격리 사원이었습니다. 실수 하나로 모든 걸 잃고 청소부로 다시 시작했죠. 그 시절의 감각이 아직 남아 있었나 봅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회계장부에 없어야 할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금액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5억, 30억, 120억. 이건 횡령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그 서류를 다시 구겨서 쓰레기통에 넣으려는데 멈칫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 서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청소하면서도 점심을 먹으면서도 퇴근길 버스 안에서도 계속 그 숫자들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모르는 척할까? 아니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잠든 모습이 보였죠.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상사의 실수를 제가 뒤집었었던 그날.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격리부에서 총무부 소속 청소부로 좌천되었습니다. 사실 나가라는 뜻이었죠. 한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당시 투병 중이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모든 굴욕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실을 봐줬더라면. 다음 날 새벽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휴게실로 가서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청소업체가 아직 수거해 가지 않았고 그 서류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복사실로 가서 조심스럽게 복사했습니다. 1장, 2장.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오전 9시 총무부 김 과장 앞에 섰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 선생님? 과장님, 이것 좀 봐주십시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서류를 보는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이걸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휴게실 쓰레기통에 있었습니다. 버려진 걸 우연히. 우연히요? 그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청소부 선생님이 이런 회계 서류를 알아보시나요? 역시 시작부터 이런가. 예전에 격리 일을 했었습니다. 예전에요? 언제요? 20년 전입니다. 김 과장은 서류를 책상 위에 놓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보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의 표정에서 읽었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걸. 복도로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은 저를 마주쳐도 시선을 피했고 다른 직원들은 여전히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4층 복도를 닦고 있는데 뒤에서 소곤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그거 들었어? 청소 아저씨가 회사 기밀 서류 가지고 있었대. 진짜? 무서운데. 청소하면서 다 뒤지나 보네. 손에 쥔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죠.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는데. 그날 저녁 퇴근하려는데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재무팀 박 이사였습니다. 김 선생,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건물 뒤편 주차장, 어두운 곳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 서류 말이야. 어디서 났는지 정확히 기억나요? 휴게실 쓰레기통이었습니다. 다른 건 없었어요? 혹시 더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의 눈빛이 섬뜩했습니다. 없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김 선생,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셨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쓸데없는 일에 관심 가지지 말고. 그는 제 어깨를 탁 쳤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저놈, 범인이 따로 있구나.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원본 서류를 가방 깊숙이 숨겨뒀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인사팀에 조용히 전화했습니다. 감사팀,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팀에 직접 연락하려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인사팀에서 무슨 일이냐며 되물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8층 복도를 닦고 있는데 신입사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입사한 지 석 달 된 최지연 씨였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네, 무슨 일이세요? 그 서류 이야기 들었어요. 선생님이 횡령 증거를 발견하셨다는 거. 순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제가 재무팀인데요. 요즘 장부 정리하다 보니까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어줘요. 신입이라고.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 서류 아직 가지고 계세요? 이 사람 믿어도 될까? 왜 그러세요? 저도 증거가 필요해요. 제가 본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찾으신 서류가 있다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20년 전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은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 절박함. 오늘 저녁 6시 정문 밖에서 봐요. 그날 저녁 그녀에게 복사본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제대로 된 루트로 신고하겠습니다. 그 순간 주차장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 이사의 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사물함이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시작됐구나. 최지연 씨가 감사팀에 정식 제보를 했습니다. 사흘 뒤 외부 감사팀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회사 전체가 술렁였죠. 무슨 일이래? 감사팀이 왜 와? 누가 문제를 일으킨 거야? 저는 평소처럼 복도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감사팀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철수 선생님이시죠? 서류를 발견하신 분이? 네, 맞습니다. 정확히 언제, 어디서 발견하셨습니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휴게실 쓰레기통, 서류의 내용, 복사한 것까지. 원본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감사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초대형 사건이군요. 그날 오후 재무팀 전체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이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하지만 이틀 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김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서류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감사팀이 보관하던 증거 파일에서요. 뭐라고요? 감사팀 회의실로 달려갔습니다. 김 선생님이 제출하신 서류와 대조할 장부 파일이 삭제됐습니다. 누군가 서버에 접속해서 지운 거예요. 그럼 증거가 없다는 겁니까? 선생님이 가져오신 서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횡령 혐의를 입증하려면 회사 내부 장부와 대조해야 하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저녁 복도에서 박 이사와 마주쳤습니다. 김 선생, 쓸데없는 짓 하셨네요. 이제 그만두시는 게 어때요? 이 자식? 나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감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고 주위에서 오히려 저를 보는 시선이 이상해졌습니다. 청소부인 주제에 뭐 한다고 회사 일에 왜 끼어들어서 난리야. 그러게 말이야, 참. 괜히 분위기만 흐리고. 진짜 민폐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나왔습니다. 최지연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당신, 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소. 당신 지금 몇 살이에요? 정년퇴직도 얼마 안 남았는데. 왜 굳이? 아내의 목소리에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 걸 그랬나?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던 그날. 격리직을 잃고 청소부가 된 그날. 또 똑같은 결말인가 새벽 4시 눈을 떴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렀지만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해야지. 새벽 5시 1층 로비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최소한 내 일만큼은 정직하게 하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감사는 종료 수순을 밟고 있었고 회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8층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박 이사 사무실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걱정 마. 이제 끝났어. 그 청소부 늙은이가 뭘 더 하겠어? 문틈으로 안을 보니 박 이사가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서류? 진작 다 없앴지. 서버 파일도 깔끔하게 정리했고 이제 아무 증거도 없어. 증거가 없다고? 그 순간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격리로 일할 때 배운 것. 회계 서류는 반드시 백업이 존재한다는 것. 특히 큰 금액일수록 흔적은 반드시 남는다는 것. 잠깐.
그럼 백업 서버는? 점심시간 최지연 씨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백업 서버 회사에 있습니까? 네, 지하 1층 서버실에 있어요. 근데 거긴 IT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청소는요? 청소도 특별 승인이 필요한데. 아, 그런데 선생님은 오래 일하셔서 출입증에 권한이 다 있으시지 않나요? 출입증을 확인했습니다. 과연 20년 차 직원답게 모든 구역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모두가 퇴근한 후 지하 서버실로 내려갔습니다. 20년 전 실력이 아직 남아있으려나.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백업 로그를 검색했습니다. 자금 이체네요. 수십 개의 파일이 떴습니다. 삭제된 파일들 하지만 백업엔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있다. 다 있어. 모든 파일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김 선생? 돌아보니 박 이사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죠. 당신, 감히. 이사님, 끝났습니다. USB를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그거 내놔. 지금 당장. 그가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순간 뒤에서 누군가 박 이사를 막았습니다. 박 이사님, 여기서 그만하시죠. 감사팀장과 경찰 2명이 서버실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께 모든 걸 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이사님, 횡령 및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 이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음 날 전 직원이 모인 긴급 회의실, 대표이사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어제 최종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이사를 포함한 3명이 지난 5년간 총 12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막을 수 있었던 건 한 분의 용기 덕분입니다. 대표가 저를 보았습니다. 김철수 선생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김 선생님, 선생님이 없었다면 이 회사는 무너졌을 겁니다. 진짜 회사의 주인은 직함이 아니라 양심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 저는 회사에 출근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가죠. 손에는 여전히 걸레와 빗자루가 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직원들이 먼저 인사합니다. 어떤 이는 멈춰서서 고개를 숙이기도 합니다. 최지연 씨는 이제 재무팀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제대로 된 일을 배우고 있어요. 당신이 용기 있었던 거지. 내가 한 건 별거 없어요. 회사는 내부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명예감사위원이라는 직함을 주었습니다. 사양했지만 대표가 고집을 부렸죠. 오늘도 창가를 닦으며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 20년. 길었지. 20년 전 모든 걸 잃었을 때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정직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오래 걸리고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결국은 빛을 본다는 것을. 창문을 닦는 제 모습이 유리에 비칩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하지만 오늘따라 그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은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정직은 티나지 않지만 결국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납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 5시에 이곳에 섭니다. 걸레를 들고 빗자루를 들고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킵니다. 정직은 티나지 않지만 결국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 공감되시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